각자 상주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세 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에 대한 진통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합당에 대한 얘기는 정 대표와 조 대표 간 회동에서 나왔다고 하고, 그런데 부대표님, 지금 두 당의 합당 추진이 지방선거와 별개로 정청래 대표의 연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과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 사실은 약간 호사가들의 좀 이야기일 것 같다. 호사가들의 얘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당대표는 정청래, 대권은 조국. 이 이야기거든요. 이 프레임인데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도 당대표도 나, 대통령 다음 대권도 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조국 대표 역시 당대표도 나, 대권도 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그 호사가들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가요? 그냥 이제 뭐 명청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프레임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아무래도 뭔가 이 두 분께서 뭔가 뭐 그런 지금 시중에 나오는 뭐 미락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은 경쟁 관계일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 어제 제가 그 이해찬 총리 그 빈소에서 이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그러셨군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 여권 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단순하게 이제 뭐 선거 앞두고 합당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뭐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비슷한 정당끼리 굳이 다른 당으로 나가서 이렇게 시너지를 조금 뺏길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런 취지에서 통합을 제안하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취지라면은 지금 당장은 뭐 당원들과 그 합당 제안 초기에 여러 가지 약간 좀 논란은 있었지만 저는 이게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합당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뭐 흘러가지 않을까 찬성으로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 대표와 조 대표도 있고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간의 어떤 얘기도 좀 나오는 상황에서 정 의원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관세 인상에 대한 앞서 언급한 불안감도 높아진 상황도 있고 고환율 또 고물가 이런 여러 현안들이 많은데 당무보다 거대 여당이 이제 당권 경쟁 분위기를 좀 풍기는 모양새가 적절한가 이런 일부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적절한 지적이고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도 상당히 불쾌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 정치가 말입니다.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 말대로 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리고 지금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 사실 관세 문제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단순히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지금 그 내부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럽니까 권력 투쟁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것인지 그 지금 이해찬 아까운 민주주의의 거목이죠. 그런데 사회장인데 거기 지금 총리는 계속 그 국정을 통할하기보다 거기 지금 가 있고요. 상주로. 그리고 김민석, 정청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서 있는 거 보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내가 적자다 하면서 신경전을 벌인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토론이나 수기도 없이 갑자기 합당 얘기가 나오니까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의 입에서 먼저 이거 잘못됐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느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충정로인가요? 충정로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는 또 김어준 씨가 여러 가지로 또 거기다 양념을 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국정 이슈가 있는데 자기의 어떤 당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런 잔계산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쓴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앞서 언급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 관련 여론조사도 잠깐 보겠습니다. 응답자 전체 여론은요, 맨 위에 나오는 것처럼 좋게 본다, 이 합당에 대해서, 추진에 대해서 28%, 좋지 않게 본다, 40%입니다. 전체 입장에서는 좋지 않게 보는 비중이 좀 높은데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더니 좋게 본다가 48%, 좋지 않게 본다가 30%로 전체 여론과 또 반대로 나왔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지지층, 무당층의 의견들이 각각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일단 민주당 지지층에서 좋게 본다는 수치가 48%로 나왔는데
이게 그 높아 보이긴 하지만 또 절반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좀 유리하다면 이번 선거에서 좀 더 높은 수치가 나왔지 않는가 하는 얘기도 있고 결국 당내에 어떤 이견이 분명하다라는 방증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사실은 여론조사가 굉장히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그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하는 네. 당원들한테 토론을 붙이는 그런 제안을 한 게 약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뭐 수면이든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없던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예. 일부 뭐 지지층들이나 당원들이 약간 깜짝 놀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당을 찬성하는 여론 네네. 그리고 뭐 여권 대통합을 지지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은 저는 충분하게 합당 논의, 뭐 통합 논의가 굉장히 불을 붙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특히나 이제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하고 나서 거의 직후인가요? 하루 이틀 뒤에 이해찬 총리께서 별세를 하셔서 사실은 그 논의가 쏙 들어가고 바로 이제 조문 정국으로 이제 들어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지금의 여론조사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원래 전통적으로 계속 이렇게 여권 통합, 뭐 또 제야 시민단체와 이렇게 통합하는 움직임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움직임들은 굉장히 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국 대표가 지금 이해찬 총리 빈소에 와서 이렇게 상주처럼 지키고 있는 모습도 이해찬 총리가 예전에 무소속으로 이렇게 이제 세종에 출마하셨을 때 그때 후원회장이 조국 대표였습니다. 예. 그렇게 두 분이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뭐 이해찬 대표 이해찬 총리가 관련해 가지고 계셨을 때 그 정청래 대표께서 본인 개인 페이스북에 29일 날 이해찬 총리와 만나려고 했는데 이게 참 아쉽다 이런 소회의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것을 보면 짐작컨대 그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하고 네. 이해찬 총리한테 뭔가 조언을 구하는 이러한 시간도 이번 주에 사실은 이제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지금 저 여론조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조문 추모 이 국면이 좀 지나면 얘기가 좀 잘 될 것이고 합당도 원활하게 될 것이지 않겠나라는 전망이신 것 같은데 앞서 보신 것처럼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 중에서 무당층, 중도층 의견도 꽤 높아요. 정 의원님께서는 이 합당 추진 과정이 좀 순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3자 입장이니까 내부 사정을 잘 모르고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그 조국 혁신당이 생겼을 때 어차피 두 당은 합당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느닷없이 당대표끼리 합당한다 그러고 대통령실은 잘 모르는 것 같고 거기다 뭐 국무위원과 그 국회의원 간에 서로 그 소통한 문자를 보면 지금 굉장히 그 내부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하. 또 대통령과 상당히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최고위원들의 언수를 볼 때도 이게 뭔가 대통령을 바이패스하면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리고 여 대변인 말씀처럼 따뜻한 인간미로 서로가 인간적인 교류만 나누는 그런 합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느닷없이 합당 얘기할 때는 당권이라든지 대권이라든지 보궐선거에서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미략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지. 여긴 예. 정치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당원들 조사해 보면 합당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뭐 중도층을 포함해서 일반 여론조사라면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라는 거는 네. 민주당도 당원의 의견과 그다음에 민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수치로. 예.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이거 같아요. 그 한 국무위원이 여당 의원에게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미략 타격 소재다. 당명 변경과 나눠 먹기는 불가하다라는 메시지를 포착했다라는 그 내용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미략이라는 것이 양당 대표가 뭐 합당을 전제로 맺은 뭐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건지 이걸 또 확인하고 비판해야 된다는 말인 건지 이 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좀 부적절한 문자인 예. 것 같아요. 뭐 저분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저 보도가 이제 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국무위원이 국정을 잘 운영하고 그런 데 관심을 둘 것이지 지금 당무 관련해 가지고 또 합당 논의는 당원들의 토론도 이제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건수를 뭐 잡았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쳐 보이는 워딩들이 있잖아요. 네. 미락이라든지 타격이라든지 그리고 저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오도내리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저 문자 메시지들은 굉장히 약간 좀 부적절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못했다. 네, 그렇게 좀 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기 보면은 이제 그 민주당 의원의 답변 내용은 일단 지선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 통의 생각이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근데 저것만 보면은 뭐 통이라고 할게요. 저렇게 통이라고 되어 네네. 있으니까 통의 생각은 합당을 원한다는 걸로 또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뭐 여러 해석이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